광해군 버려진 왕 시대를 앞서간 비운의 개혁가.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아버지에게 끊임없이 질투당하고 평생을 암살의 위협 속에서 살아야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심지어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전쟁터를 누볐는데도 아버지가 여러분을 정적으로 여겨 내치려 한다면요. 오늘 우리가 만날 인물은 조선의 제15대 왕, 광해군입니다. 그는 300년 동안 폭군이라는 이름으로 역사 속에 유폐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를 감싸고 있는 폭군이라는 껍질을 벗겨보려 합니다. 그 안에는 전쟁의 참혹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그리고 지독하게 외로웠던 한 남자의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1. 전란의 불길 속에서 태어난 희망. 1592년 임진왜란이 터졌습니다. 일본군이 한양 앞바다까지 쳐들어오자 아버지 선조는 백성을 버리고 북쪽으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조정은 혼란에 빠졌고 왕실의 안위를 위해 누군가는 남아서 백성들을 독려해야 했습니다. 그때 세자로 책봉된 인물이 바로 서자 출신의 둘째 아들 광해였습니다. 선조는 도망쳤지만 18살의 광해는 남았습니다. 그는 분조 조정을 나눔을 이끌며 전국을 누볐습니다. 의병들을 찾아가 격려하고 굶주린 백성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버린 선조 대신 목숨을 걸고 전쟁터를 지키는 젊은 세자 광해에게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이 찬사는 곧 광해에게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2. 아버지의 질투, 그리고 살아남기 위한 고통. 전쟁이 끝나고 궁으로 돌아온 광해를 맞이한 것은 아버지 선조의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선조는 자신의 무능함이 드러날까 두려워 전쟁의 영웅이 된 아들을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조는 틈만 나면 광해에게 세자 자리를 내놓으라고 압박했고 늦은 나이에 얻은 적통 아들 영창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했습니다. 광해는 무려 16년 동안이나 세자의 자리를 지키며 살얼음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미워하고 신하들은 주를 바꾸려 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는 광해의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1608년 선조가 갑작스럽게 승하하며 광해는 왕위에 올랐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이미 깊은 상처와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3. 왕의 자리는 피로 지키는 것이다. 왕이 된 광해군 앞에는 무너진 조선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전후 복구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토지 조사를 다시 하고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대동법을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이는 기득권인 지주들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왔지만 광해는 밀어붙였습니다. 전쟁터에서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똑똑히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왕권을 위협하는 세력들은 여전했습니다. 광해군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맙니다. 자신의 형제인 임해군과 어린 영창대군을 죽이고 새어머니인 인목대비를 서궁에 가두는 폐모살제를 단행한 것입니다.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이는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습니다. 광해군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두 마리 호랑이 사이의 줄타기, 천재적 외교관. 광해군이 왕위에 올랐을 때 동북아시아의 정세는 그야말로 폭풍전야였습니다. 조선을 도와 임진왜란을 치렀던 명나라는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었고 북방에서는 누르하치라는 걸출한 영웅이 이끄는 여진족, 즉 후금이 무서운 기세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선비들은 외쳤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명나라를 위해 의리를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광해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전쟁의 참혹함을 온몸으로 겪은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명분도 의리도 아닌 바로 조선의 생존이었습니다. 4. 강옥립의 비밀지령 싸우되 패하라. 1619년 명이 후금을 치기 위해 조선의 원군을 요청합니다. 신하들은 명나라에 대한 보답으로 군사를 보내야 한다고 난리를 쳤죠. 거절할 명분이 없던 광해군은 결국 강옥립을 도원수로 삼아 1만 3천 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는 강옥립을 조용히 불러 아무도 모르는 비밀 지령을 내립니다. 강 장군, 명나라 군사의 명령을 따르는 척하되 형세를 보아 후금에 투항하라. 우리 군사를 헛되이 죽이지 말고 조선의 입장을 후금에 전하라. 사르후 전투에서 명나라군이 패배하자 강옥립은 광해군의 지시대로 후금에 투항합니다. 그리고 당당히 말하죠. 우리가 원군을 보낸 것은 명나라의 압박 때문이지 조선이 후금의 적의가 있어서가 아니다. 후금은 조선의 속내를 확인하고 침공을 멈췄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대국 사이에서 나라를 지켜낸 광해군의 중립 외교였습니다. 5. 신하들과의 전쟁 전화, 의리는 어디로 갔습니까? 하지만 이 천재적인 외교는 조선의 사대부들에게는 배신이었습니다. 성리학적 명분에 사로잡힌 신하들은 광해군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오랑캐와 손을 잡을 수 있습니까? 이는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짓입니다. 광해군은 고립되었습니다. 밖으로는 후금과 명나라 사이를 오가며 신경전을 벌이고 안으로는 자신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신하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는 점점 신경질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자신을 비판하는 상소문이 올라오면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했고 궁궐 토목공사에 집착하며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 했습니다. 왕은 점점 외로운 성에 갇혀가고 있었습니다. 6. 폐모살제, 명분이 무기가 되어 돌아오다. 광해군이 실리 외교를 펼치며 국력을 보존하려 애썼지만 정적들은 그의 치명적인 실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형제를 죽이고 어머니를 유폐한 폐모살제였습니다. 부모와 형제도 모르는 자가 어찌 만백성의 어버이가 될 수 있겠는가. 신하들에게 광해군의 중립 외교는 불충이었고 폐모살제는 불효였습니다. 충과 효를 국가의 근본으로 삼는 조선에서 광해군은 이미 왕의 자격을 잃은 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반정의 불길이 서서히 타오르고 있었지만 광해군은 궁궐 공사에 몰두하느라 그 뜨거움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쫓겨난 군주, 역사에 남은 미완의 꿈. 1623년 3월의 어느 밤, 평온하던 한양도성에 갑작스러운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인조 반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서인 세력과 능양군 인조이 이끄는 반정군은 광해군이 폐모살제의 만행을 저지르고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저버렸다는 명분을 내걸고 궁궐로 들이닥쳤습니다. 7. 단 하룻밤 만에 무너진 왕좌. 광해군은 제대로 된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한 채 왕궁을 빠져나갔습니다. 전쟁터에서 백성들과 함께 흙바닥을 뒹굴며 나라를 지켰던 그였지만 정작 자신이 만든 궁궐에서 쫓겨날 때는 그를 지켜주는 병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곧 체포되어 인목대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인목대비는 울부짖으며 광해의 죄를 물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을 죽이고 나를 가두었으니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광해군은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져 군으로 강등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업적은 폭군의 광기로 치부되었고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중립 외교의 기록들은 배신자의 변명으로 전락했습니다. 8. 19년의 유배, 가장 긴 침묵의 시간. 광해군은 강화도를 거쳐 머나먼 제주도로 유배되었습니다. 조선의 왕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 무려 19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한 왕이 바로 광해군입니다. 그는 제주도의 거친 바람을 맞으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을 몰아내고 왕이 된 인조가 명나라에 집착하다 결국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초래하고 삼전도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웃었을까요? 아니면 울었을까요? 자신이 그토록 막으려 했던 참혹한 전쟁이 다시 한번 이 땅을 짓밟는 것을 보며 늙은 광해는 무너지는 가슴을 쓸어내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자신을 감시하는 별감들에게 모욕을 당하면서도 묵묵히 견뎠습니다. 한때 나라의 운명을 어깨에 짊어졌던 왕은 이제 끼니를 걱정하는 초라한 노인이 되어 1641년 제주의 차가운 바닷바람 속에서 조용히 숨을 거둡니다. 9. 에필로그 폭군인가, 시대를 앞서간 천재인가. 오늘날 우리는 광해군을 다시 평가합니다. 그는 형제를 죽인 잔인한 임금이었을까요? 아니면 명분보다 백성의 생존을 우선시했던 현실적인 지도자였을까요? 광해군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의리라는 환상에 빠져 있을 때 유일하게 현실을 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대동법을 통해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려 했고 실리 외교를 통해 전쟁의 화마를 피하려 했습니다. 만약 그가 조금 더 세련된 정치를 펼쳐 신하들의 마음까지 얻었더라면 조선은 병자호란의 비극을 겪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꽃은 지고 잎은 떨어져도 그 향기는 바람에 남는다. 폭군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져 있던 그의 진심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에야 비로소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시대를 앞서갔기에 외로울 수밖에 없었던 왕, 광해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